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프린트를 좀 먼저 보시면요. 같이 풀어보면요. 자, 1번은 상업용 건축물이 분양대행하고, 이거 중개업인가요? 아니죠. 분양대행. 그래서 왕창받아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보수를 왕창받은 게 아니니까. 2번은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전매해서 미등기 전매를 한 거죠. 전매 차익이 안 남았어요. 그래도 그거는 투기조장 행위.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다. 매매 2번이면 등기도 2번 이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입주자 저축 증서는 뭐라고 적어놔야 돼? 딱지.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딱지. 얘는 뭘 하든 다 3학년 3반짜리 금지.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딱지다. 요거는. 그 다음 4번은 일방대리니까 괜찮죠? 쌍방대리가 금지행위고 일방대리는 괜찮고. 5번은 대리인과 거래해도 직접거래가 되는 거죠. 대리인, 수임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다. 직접거래고 금지행위가 아니다. 틀린 거고. 6번은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려고 할 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는 건 맞는데 국장이 실시하진 않아요.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렇게 들어가죠. 국장은 교육 지침 마련,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7번은 연수교육은 1216 맞죠? 연수교육은 1216이고 실무교육은 이걸 더하면 28에서 32 28에서 32 4시간씩 차이가 나니까 직무교육은 3, 4시간이죠. 16에서 11을 빼면은 4시간이잖아. 4, 5시간 이거보다는 3, 4시간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발음하기가 3, 4시간이 4, 5시간 발음하기 힘들어. 3, 4시간 직무교육은 3, 4시간. 그 다음 8번은 주택 외는 조례가 있으면 안 되죠. 틀렸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주택은 조례가 있고 실비도 조례가 있는데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9번 교환 계약일 때는 작은 게 아니라 큰 거. 교환은 큰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10번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그러면 주택 외가 더 큰 거니까 주택 외 맞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그러면 주택 외 이렇게요. 11번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죠. 잘 되어 있네요. 중개 대상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주택이 어디 있는 거든 상관없다고.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사무소 소재지 잘 되어 있고 12번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요건을 잘 보시고 85제곱미터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얘는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0.4%, 임대차인데 1,000분의 5, 0.5% 틀렸잖아요. 매매 교환이 0.5%, 임대차 0.4%, 조례는 없다.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지. 매매 교환 0.5%, 임대차니까 0.4%. 13번은 등록증을 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해요? 아니, 등록을 취소해야지. 각자 자기 거 취소해요. 자격증 양도대여가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대여는 등록 취소, 각자 자기 거 취소,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다음, 증반납은 언제? 7일. 증반납은 7일.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자격증 재교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은? 15번.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잘 돼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렇게 그 내용들.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가 기출문제예요. 이 정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기출문제가. 오늘은 317페이지에서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도 사실 거의 매년 나왔지만 자격 취소만 잘 기억하면 자격정지는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왜냐면 자격 취소 아니면 정지고 자격 취소는 자취는 부양지역 네 가지. 그거 아니면 자격 정지고 또 자격 정지는 정지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없다고. 자격 정지인데 증반납 있어요? 없어요. 자격 정지인데 5일장 그런 거 있나? 없어요. 5일 이내 국장 보고하고 그런 거 없다고. 사유서 그런 것도 없어요. 청문은 있나요? 없어. 정지면 가만히.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는 사전 절차, 사후 절차 아무것도 없다고. 정지면 가만히. 그렇게. 그래서 자격 취소가 모든 게 다 있는 거고, 자격 취소랑 자격 정지 차이점 두 가지만 일단 적어보면, 자격 취소는요, 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자격증 있으면 다, 누구나 다. 그리고 절대적이죠.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 이제 자격 정지, 얘는 소공만 받는 거예요. 대상자 범위가 더 좁아요. 소공만. 자격증 있는 직업만. 그리고 임의적이고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차이점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자격 정지니까 맨 밑에 줄에 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정지는.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지만 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따 또 나오고 31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자격 정지 사유는 외우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격 취소만 잘 외우자.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제발 자격 취소만 정확하게. 자취는 부양지역 네 가지. 다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별표를 칠해놓고 얘는 잘 봐야죠. 매년 나오니까. 서명 및 날인은 자격 정지잖아요. 근데 옆에 이걸 적어놔야죠. 작성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이거는 자격 정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작성, 교부, 보존인지 서명 및 날인인지를 잘 봐야 돼요.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 정지를 안 받아요. 서명 및 날인은 자격 정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양가로 2번에 4번, 5번은 서명 및 날인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서 양가로 1번은 등록관청이 통보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알게 되면은 통보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를. 통보, 시도지사에게. 누가 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 근데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경기도지사가 얘가 자격증을 교부를 한 거예요. 얘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A가 소공인데 소공으로 강남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강남구청장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거야. 얘가 사고 친 거를. 강남구청장이 자격정지를 못 하거든요. 등록관청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통보를 하는데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건지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건지 이게 문제잖아. 자기 윗사람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강남구청장은 자기 윗사람이 서울특별시장이지 경기도지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경기도면 그래도 좀 옆이니까 비슷하지. 부산이었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죠? 자기 윗사람에게. 그럼 얘가 이제 자격정지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얘도 못하니까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줄줄이 통보. 줄줄이로. 그래서 양가로 2번이 또 있는 거야. 양가로 2번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 이행하고 다시 통보하래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최종적으로 자격정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 근데 통보는 줄줄이로 통보를 해라. 줄줄이로. 직접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거. 그런 건 없다. 그렇게. 양가로 1번 맨 밑에 양가로 1번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 취소랑 똑같은 거고 옆에 319페이지 양가로 2번은 자격정지 처분 기한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이고 세 번째 줄에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최장 6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X. 없다. 최장 길어봤자 6월. 정지는. 업무 정지도 똑같고. 그리고 양가로 3번은
밑에 표가 있는데 이 표 이름이 별표예요.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라 표 이름이 별표고 공무원이 자격 정지를 줄 때 이 표대로 주래요. 근데 외울만 해요. 어떤 거는 6월, 어떤 건 3월 둘 중에 하나거든요. 6월짜리가 위반 정도가 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이중 소속, 양다리, 나쁘다, 6월. 6번이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나쁘다, 6월. 금지행위, 7금지가 다 6월이에요. 사고 친 거니까. 그래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월.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쉽지는 않네. 손가락에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외우기 힘드니까.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월. 그렇게. 밑에 이제 감독상 명령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것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우리 법에 감독하는 게 법조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똑같은 내용인데, 44조, 37조. 내용이 똑같아요.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자료 제출 명령하고, 사무소에 출입하고 하는 거. 내용 똑같은데, 따로따로. 왜냐면 얘는 협회에 대한 거고요. 지금 이 감독상 명령은 37조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개공에 대한 거예요. 감독 대상자가 달라서 구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감독권자가 달라요. 협회는 이따 나오지만 누구만? 국장만. 협회는 국장만 감독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요 다 나와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와요. 그래서 320페이지 거기 감독관청 및 감독 대상자를 보면 첫 번째 줄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할관청 다 나오잖아. 싹 다. 그러니까 개공, 국장만 감독한다. X. 다 나온다고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오고 협회는 누구만 감독한다? 국장만. 그래서 감독권자가 달라서 법조문을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밑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적어놔야 돼. 파란색 박스 2번 옆에다가 임의사항. 이 감독은 필수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뿐이야. 임의사항. 그래서 맨 밑에 줄에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예요. 필수가 아니니까 자주 나오지는 않더라. 자, 감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옆에 321페이지 파란색 3번 출입 검사예요. 사무소에 출입하는 거. 사무소 출입. 자, 중개사무소 출입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 출입할 수 있어. 협회 사무소 다 출입돼. 근데 어디만 출입이 안 되냐면 거기 출입 검사 그 위에다가 한 가지를 적어놔요. 거래정보사업자. 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는 출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는 출입이 안 된다. 법에 규정이 없어서 출입이 안 돼.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는. 다른 데는 다 출입되는데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만 출입이 안 된다. 딴 데는 다 출입되고 그 한 가지만. 그리고 공무원이 출입하는 건데 두 가지를 보여줘야죠. 조사검사 증명서와 공무원증. 두 번째 줄에 공무원증 그리고 조사검사 증명서 두 가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제 한번 나왔을 때 조사검사 증명서만 보여주면 된다. X. 공무원증도 함께 보여줘야 되고. 뭐 관계기간, 합동단속도 별 의미는 없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323페이지에서 위반 시 제재가 그나마 중요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돼 있죠. 제재가. 협회. 법조는 다른데 협회. 위반을 해요. 감독을.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거든요. 뭔가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을 해요. 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독을 위반하면 과태료. 근데 개공이 위반을 했대요. 감독을.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라고 돼 있어요. 사유가 업무정지.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왜냐하면 서라고
명령하는 거잖아. 명령 들어가도 업무정지예요. 우리 서하면 정지였잖아요. 전속중개계약 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 서, 정지. 서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명령 위반도 업무정지. 그래서 개공은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도 법조문 다르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나마 제재가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험 임박해서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인데 개공이 받는 거죠. 324페이지에서 등록 취소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임의적, 하이한다,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만. 맨 밑에 324페이지 맨 밑에 파란색 2번 기속 처분인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돼 있죠. 절등치, 별표 외우셔야 된다고. 자격 취소 외워야 되고 필수. 절등치 필수 외워야 되고. 뭐가 절등치인지 매년 나오니까 작년도 나왔죠. 325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사망 동그라미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사망. 그럼 질문. 법인에서 대표자가 사망했대요. 절등치예요? 대표자 사망. 그건 아니죠. 법인은 해산해야 돼.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대표자 사망은 그냥 등록증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그 위에다가 대표자 사망 X 적어놓고. 개인 사망이지 법인 대표자 사망이 아니다. 법인은 해산해야 돼요. 양가로 2번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동그라미. 부정한. 자격증 위조 등록 그런 거죠. 부정한. 양가로 3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대요. 결격사유 동그라미. 양가로 3번 첫 번째 줄 등록이 결격사유 동그라미. 자, 결격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이런 내용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묶어놓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를 묶어놓고 뭐라고 적어놓냐면 선고, 심판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선고나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이게 결격사유예요. 선고나 심판이. 그럼 등록도 바로 취소하래요. 선고나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자, 작년 문제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작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공이 이 법 위반 4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대요. 정확하게는 벌금형이죠.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개공이 중개업하다가 4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중개사고 쳐서 400만 원 벌금형 선고. 등록 취소 하이한다. OX. 이게 뭔데요? 하이한다가? 절등치요. 앞에 얘는 뭔데? 이 법 위반 400만 원 벌금 선고 이게 뭔데? 결격사유라고요. 중개업 하다가 결격사유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후발적으로. 그러면 절등치니까 맞다. 선고나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사유. 무려 7가지나 있다고. 여기 7가지나 있잖아요. 한정의견 개시 심판, 성년의견 개시 심판, 그리고 파산 선고,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징역 선고, 금고 선고, 집행유예 선고. 선고나 심판이 결격사유예요. 그러면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선고나 심판이 결격사유고.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뭐가 결격사유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뭐가 결격사유인지. 선고나 심판이 결격사유. 그럼 절등치. 그렇게요. 1번부터 7번까지를 묶어놓고 선고, 심판 적어놓으면 되고.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선고, 심판이면 결격사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4번은 이중 등록이죠. 이중 동그라미. 양가로 5번은 이중 소속이죠. 두 번째 줄에 이중 소속, 이중 동그라미.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절등치. 양다리는 나쁘다, 절등치. 이중 등록, 등록 2번, 이중 소속은 개공이단체 취업한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등치.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가로 6번은 등록증 양도되어, 양자 동그라미, 절등치.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그래서 양가로 6번까지만 기억하면 되죠. 7번은 쉬우니까, 정진대 하면 취소는 쉬우니까 양가로 6번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죠.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하죠.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외워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소, 결격 사유, 사망의 산, 양도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양가로 6번이에요.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아무도 안 틀려. 지금도 여러분도 아세요. 그냥 등록증 양도되어 바로 취소 안다고.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 뒤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아니면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대요. 이게 등록증 양도되어랑 같아요. 그럼 절등치예요. 그러니까 뒤를 잘라버리고 앞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게 치사하게. 양가로 6번을 풀버전으로 다 써주면 금방 하니까 뒤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양가로 6번은 다른 사람의 그 앞에다가 개공이 주어를 써줘야 돼. 시험 문제는 반드시 주어를 써주니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면 등록증 양도돼요. 근데 주어도 바깥치기예요.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면요. 자기 성명 얘는 자격증 양도돼요. 다른 거잖아요. 제가 등록증 양도대로랑 자격증 양도도 다르다 그랬잖아. 절등치, 자격 취소. 그러니까 주어도 잘 봐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이 나오면 개공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잘 봐야 돼. 주어를. 그러니까 양가로 6번은 우리 책에 안 나왔지만 개공이란 말이에요. 개공.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절등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자격 취소. 작년에도 다 나왔네? 작년에도.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잘 봐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나왔을 때 특히 주어를.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절등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 취소. 그렇게요. 그래서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양합니다. 외우셔야 되고, 이제 뭐 양가로 7번은 쉬우니까, 정진대 하면 취소 쉬우니까 양가로 8번 상습범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지금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상습범은 여러 가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이 말이 나오면 상습범이에요. 그렇게 눈치를 채야 돼. 최근 1년 이내에. 자, 최근 1년 이내에 이 말이 보이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업무정지를 세자. 다른 건 다 따버리고 업무정지만 세자.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세 번째다. 그러면요? 절등치예요.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로 끝. 바로 끝. 삼진아웃제도예요.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는 절등치예요. 끝. 그래서 처음엔 무조건 업무정지만 세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절등치가 아니래요. 절등치가 아닌 건 뭔데? 업무정지가 세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운데를 봐요. 가운데 위반 횟수를 세는 거예요. 뭐를 위반했네가 아니라 몇 번을 위반했나. 횟수. 1회 마지막 그대로 가요. 2회 업무정지. 3회 임등지. 가운데 위반 횟수를 세서.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업무정지를 세야 된다. 업무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 끝. 그렇게요. 원래 법조문 표현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 보셔도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것만 잘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최근 1년 이내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2회 업무정지 2번을 이미 받은 적이 있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사고를 친 거예요. 얘한테 뭐를 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최근 1년 이내 이 표현이 처음이고요. 다시 다음이 마지막이고 그 중간에 껴있는 놈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자, 얘한테 뭐를 줘야 돼? 예? 맞췄어.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왜 절등치예요? 맞췄어. 업무정지가 3번이잖아. 업무정지 2번. 3번째잖아요. 바로 취소하라고. 삼진아웃. 그죠? 그러면 2번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요. 절등치에서 끝났잖아. 그냥 끝.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1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고를 쳤대요. 얘한테 뭐를 줄 것인가의 문제. 뭘 줘야 돼? 응? 절등치. 맞췄어. 왜 절등치인데요? 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한번. 왜 그런지. 업무정지 3번이니까. 여기 업무정지 2번. 한 번 3번째잖아요. 과태료 껴있어도 의미가 없다니까? 처음에는 업무정지만 세니까 우리가. 3번째니까 절등치 끝.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업무정지가 3번째다. 그 줄여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귀찮으니까 업무3 이렇게 불러. 업무3. 업무3이면 그냥 절등치예요. 업무3. 업무정지 3번이면.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여기까지 똑같네. 다시 과태료예요. 뭘 줄 것인가의 문제. 뭘 줘야 돼? 뭘 줘야 돼? 절등치 돼요, 안 돼요? 절등치는 안 되죠. 왜? 업무정지가 3번이 안 되니까. 업무정지가 2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절등치가 안 되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 가운데 보자. 가운데. 가운데 뭐가 가운데인데? 제가 이게 가운데라고 그랬잖아요. 최근 1년 이내가 처음, 다시 다음이 마지막, 가운데는 요 놈이 가운데. 몇 회 위반한 거예요? 3회. 2회, 1회, 도합 3회. 가운데는 위반 횟수만 세잖아. 몇 번 위반했나? 2회, 1회, 3회니까 얘는 뭐예요?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또 최근 1년 이내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과태료. 뭘 줘야 돼요? 절등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업무정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럼 가운데 보시라고. 가운데. 가운데 위반 횟수. 이게 가운데라고요. 2회잖아. 1회, 1회, 도합 2회. 뭐? 업무정지. 맞췄어요. 이제 감 잡으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생각하신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위에 거랑 공통점은 둘 다 업무정지가 3번이 안 됐으니까 절등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얘는 3회니까 임등치고 얘는 2회니까 업무정지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 1회 업무정지 다시 과태료 사고를 쳤대요. 뭐를 줘야 되나 이 문제. 뭘 줘야 돼요? 일단 절등치는 안 되네. 그렇죠? 업무정지가 한 번이니까 절등치가 안 돼요. 가운데는 뭐가 가운데? 여기에 가운데. 몇 회? 1회. 가운데가 1회. 마지막 그대로. 과태료면 그대로 과태료. 과태료니까 똑같이 과태료 그냥 써준 거야. 업무정지면 업무정지 써주면 되고 과태료면 과태료 써주고 가운데가 1회 있으면 마지막 거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거다. 업무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로 끝. 그걸 먼저 솎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법률 표현을 한번 볼게요. 326페이지 양가로 8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자, 2회 이상이 몇 회일까요? 2회. 횟수를 셀 때는 이상이 의미가 없어. 2회 이상이니까 3번도 4번도 되겠지. 안 돼요. 2회 이상은 그냥 2회. 업무정지를 2번 이미 받았대요. 다시 업무정지면 3번째니까 절등치. 아니, 업무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로 끝나요. 업무정지 4번, 5번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3번이면 절등치로 끝인데 삼진아웃. 그러니까 2회 이상은 2회를 말한다.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면 3번째니까 절등치. 그렇게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것만 잘 봐도 돼요. 거기 시험에는 지금까지 얘만 나왔어.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작년에도 이거 있어요. 작년에도.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근데 절등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답이었지. 이거. 그럼 이제 절등치를 외웠으면 327페이지에 있는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는 안 외우셔도 된다고. 다만 파란색 3번에서 첫 번째 줄에 등록관청은 다음에 달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죠.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 밑에다가 한 가지 더 맞는 말을 적어주세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도 맞고 임등치는 법조문 표현대로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맞고요. 이렇게 법조문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작년 나온 거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도 맞아요. 이게 왜 맞냐면 처음이면 업무정지를 주기 때문에 맞아요.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니까 처음에 봐준대. 봐줄 때 업무정지 주래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에요. 절등치는 하이한다. 등록 취소 하이한다. 끝. 그것만 맞아.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만 맞아요. 임등치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맞는 표현. 예를 들어서 양가로 1번이 임등치죠? 등록기준 미달,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요.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다. 임등치일 때는. 우리 책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만 있으니까 밑에다가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도 같이 적어놓자.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다. 어떤 게 임등치인지는 안 외우셔도 된다. 절등치만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그것만. 그리고 업무삼.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그것만. 됐고. 그런 내용들이고 임등치는 제키셔도 된다. 33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등록취소 절차. 양가로 1번 사전 절차는 청문이 있죠? 취취. 330페이지 양가로 1번 취취했던 거. 취소 앞에만 청문이에요. 자격 취소도 청문이 있죠? 등록 취소도 청문이 있죠? 330페이지 양가로 1번 사전 절차에서 취취. 취소 앞에 청문. 취취. 그래서 청문은 실시 하이한다. 맞지만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 사망예사는 제외거든요. 예외가 있거든. 청문을 실시하게 한다는 맞지만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는 틀리다. 사망예사는 제외이기 때문에 그렇게요. 취소 앞에만 청문이 있는 거고 양가로 2번 사후 절차는 증반납 7일만. 그래서 331페이지 맨 위에 증반납은 7일 되어 있죠. 증반납은 7일. 그 위에다가 사유서 X, 5일장 X 적어놔야 돼. 사유서라든가 5일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요. 모든 게 다 있는 건 자격 취소만 있어요. 등록 취소는 증반납 7일 끝. 사유서 없고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 이런 거 없다고. 그리고 사망의 차이점인데 두 번째 줄, 맨 위 두 번째 줄. 해사는 증반납이 있네요. 해사는 왜?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망은요. 동그라미 2번 증반납이 없죠.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사망은 증반납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뭔 증반납이야. 너무나 당연한데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은 사망이면
그냥 뭐 없지. 증반납이 죽었는데 지금. 해산만 증반납이 있어요. 사망해산 차이점은 증반납이다. 해산은 증반납이 있다. 죽은 건 아니니까. 대표자 이었던 자가 증반납, 사망은 증반납 없다.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결격 사유는 다음 달에 하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등록 취소 절차죠. 그러니까 별거 없죠. 등록 취소되면 증반납만 7일 끝. 물론 뭐 청문도 있고 증반납 7일, 뭐 사유서 5일장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332페이지에서 업무정지도 필수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 외워야 될 건 자격 취소 필수로 외워야 돼. 절등치 필수로 외워야 돼. 임등치 참고. 힘들면 버려. 그냥 버려. 업무정지 참고. 힘들면 그냥 버려.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 업무정지에서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업무정지에서 333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이에요. 양가로 2번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 문장 전체가 키워드예요. 법인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이런 개념인 거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랑 분사무소 이렇게 있대요. 두 개 있대요. 분사무소. 이 전체가 한 개의 법인이죠. 법인은 얘가 따로 법인 세 개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합해서 전체가 하나의 법인 위아더 월드예요. 전체가. 문제는 이거죠. 이제 분사무소 얘가 사고를 친 거야. 중개사고를 요놈이 쳤어요. 분사무소가 중개사고를. 그럼 이 분사무소 얘만 업무정지를 주겠대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당연히. 분사무소만 휴업도 되고 분사무소만 폐업도 되고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겠대. 분사무소 사고 쳤는데 법인 전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얘까지 다 싸그리 다 전체를 다 업무정지를 주겠대요.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된다라는 거야. 선택해서 주면 된대요. 왜?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분사무소 사고 쳤다고 그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줘라. 이게 아니에요. 법인 전체를 줘도 된다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그 표현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 전체 업무정지를 주든지 그 분사무소만 주든지 선택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을 적어놔야 돼.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명해야 한다. X.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명해야 한다. X. 그런 게 아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X. 틀린 표현이니까. 그렇게 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뭐 거의 그래도 우리가 외우고 있죠. 서 하면 정지고 서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명령 위반도 업무정지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필수가 아니니까. 자, 이제 335페이지에서 업무정지 시효제도 그리고 뭐 좀 이따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조금 이따가 335페이지에서 시효제도는 파란색 1번에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는데 사고치고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한대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시효, 뭐 제척기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업무정지만 그래요. 사고치고선 3년만 버티래. 그럼 3년 뒤에 걸리면 업무정지 못한다. 다른 것들은 3년 지나도 걸리면 해요. 심지어 자격정지래요. 같은 정지 3년 지났대. 걸리면 한다고. 업무정지만 소멸시효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행정처분이 시효 옆에다가 양건 1번 옆에다가 폐업과 무관 적어놔야 돼. 폐업과 무관. 폐업을 안 한 거죠 지금. 읽어봐도 파란색을 읽어봐도
폐업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 3년을 버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없다. 폐업과 무관. 일단 적어놓고 그렇게. 그 한 가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336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은 업무정지 처분이 세부 기준은 첫 번째 줄 똑같아요. 자격정지랑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자격정지도 그래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때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무리 길어도 최장 6월. 정지는 자격정지도 6월, 업무정지도 6월, 최장 길어봤자 6월. 정지는 아무리 길어봤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 이따가 그 밑에 있는 표는 뭐 안 보셔도 되고 이 표는 무시하고 아까 자격정지 표는 기억해야 돼요. 자격정지는 아까 6월짜리 세 가지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세 가지 6월. 업무정지 표는 개무시. 무시해도 돼 이거 개무시. 복잡해. 무시. 그렇게. 자, 338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보세요. 1번 문제. 업무정지인 동시에 자격정지까지 되는 거 찾아보래요.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최근 1년 이내 상습범 이내 업무정지 돼요 안 돼요? 일단 업무정지 되는 거 찾아보세요. 1번 업무정지 돼요 안 돼요? 이거 1번이 업무정지 몇 번이에요? 2번. 절등치 안 되잖아요. 가운데 봐야지. 가운데 몇 회? 가운데 몇 회? 2회. 2회 가운데가 2회. 뭐예요? 업무정지. 1번 업무정지 맞네. 업무정지는 된다고요. 나머지도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니까 다 업무정지는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업무정지는 돼요. 이제 자격정지 되는 거 찾아보세요. 1번 상습범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1번은 업무정지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2번부터 해서 보세요.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정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은 보존이니까 아니고 3번은 교부니까 아니고 4번은 서명 및 날이니까 자격정지잖아요. 답은 4번. 서명 및 날이는 자격정지. 전부 다 업무정지가 되는데 자격정지도 되는 건 4번이다. 서명 및 날이니까. 5번은 교부잖아요.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정지 아니다. 서명 및 날이는 자격정지다. 그거 구분하는 문제잖아. 맞죠? 그렇게. 이제 옆에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상습범 문제를. 1번은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래요. 2회 업무정지, 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 몇 번? 3번. 업무 3, 절등치. 맞죠? 업무정지 3번이니까 절등치. 니은은 업무정지 몇 번? 2번. 뒤에도 업무정지 있잖아요. 끝까지 봐야지 문제를. 한국 문제는 끝까지 봐야 돼. 업무정지 2번. 어쨌거나 절등치는 안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임등치죠. 왜? 가운데가 3회잖아.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니까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 디귿은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 몇 번이에요? 3번 절등치. 과태료 껴있어도 업무정지 3번이니까 절등치잖아요. 그렇죠, 절등치. 리을은 절등치 돼요? 절등치 안 되잖아요. 왜? 업무정지가 한 번이니까 절등치 안 돼요. 가운데가 몇 회? 친절하게 3회. 가운데가 3회. 뭔데 얘는? 임등치. 가운데는 뭐만 보죠? 입안 횟수만. 네? 입안 횟수만. 가운데는 입안 횟수만 세시라고. 업무정지인지 과태료인지 중요하지 않다니까? 가운데는 몇 번 입안했나가 중요하지? 3회 과태료. 3회. 임등치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임등치인 이유는 일단 업무정지가 3번이 아니고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가 된 거죠. 기역과 디귿이 절등치인 이유는요. 업무정지가 3회니까. 정 힘들면 1번만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얘만 거의 99% 얘만 나오니까.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끝. 얘도 절등치 찾는 문제였잖아요.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로 끝. 그것만 여차하면. 근데 몇 번 연습하시면 나중에 저보다 더 잘하시게 돼요. 문제 풀어보고 하면. 좀 쉬었다가 340페이지에 행정 제재 처분 효과에 쓴 게 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 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쉬겠습니다.